41번입니다. 자, 41번. 자, 용접 설계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용접 설계, 틀린 것은, 자, 1번, 용접에 적합한 설계를 할 것, 맞는 내용이죠. 2번, 구조상의 노치부가 생성되게 할 것. 자, 노치부, 이건 틀린 거예요. 일단, 구조상 노치부가 생성되게 할 것,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자, 결함이 생기기 쉬운 용접 방법은 피할 것. 맞죠? 용접 비용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맞는 내용이죠. 2번이 답인데, 그 노치가 뭐냐? 노치는요, 용접 시 V자 또는 U자형으로 파인 부분을 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패인 부분 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료의 매끈한 테두리에 국부적으로 우묵하게 파인 부분, 그것을 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치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치가 있으면 응력이 발생해요. 응력이 발생되면 용접성을 감소시킵니다. 용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되면 안 되고 노치부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용접 구조물 설계 시 주의사항. 자, 물품에 대해 대칭이 되도록 한다. 용접에 대한 설계를 적합하게 한다. 구조상 노치를 피한다. 생성되게 할 것이 아니고 피한다. 자, 약한 필렛보다는 맞대기 용접을 주로 한다. 반복 하중을 받는 이음에서는 이음을 평활하게 한다. 용접 선에 대하여 수축력의 합이 0이 되도록 한다. 리벳과 용접을 같이 할 때는 용접을 먼저 한다. 각종 이음의 특성을 잘 알고 용접하기 쉽게 설계한다. 자, 큰 구조물은 구조물의 중앙에서 끝으로 향하여 용접한다. 용접 길이는 가능한 짧게, 용착량도 강도상 최소치만 한다. 수축이 큰 맞대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렛 용접을 한다. 중요하죠. 우리가 그 용접할 때 좀 알고 계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42번입니다. 자, 잔류응력 경감법 중 용접선의 양측을 가스불꽃에 의해 150mm에 걸쳐 150에서 200도씨로 가열한 후, 자, 가스불꽃을 150mm에 걸쳐서 150에서 200도씨로 가열하고 즉시 순행함으로써 용접선의 방향에 인장응력을 완화시키는 방법, 저온응력 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저온응력 완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잔류응력 제거법에 대해서 문제가 두 종류가 나와요. 다음 중 잔류응력 제거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나와요. 논해풀림법, 국부풀림법, 기계적 응력 완화법, 저온응력 완화법, 피닝법이 있는데, 특히 저온응력 완화법은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150mm에서 150에 200 정도 이렇게 하는 응력 제거 방법이 뭐야? 저온응력 완화법. 그쵸? 논해풀림법.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저온응력 완화법은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력 제거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저온응력 완화법이야 라고 선택하실 수 있게 기억하시고요. 자, 43번입니다. 다음 중 두께 20mm인 강판을 가스 절단할 때 드래그의 길이가 5mm였다. 자, 20mm인데 드래그가 5면은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25%다. 자, 드래그는요, 절단할 때 절단의 양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절단했을 때 판 두께의 5분의 1 내지는 20% 이하가 되면 절단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래그가 몇 퍼센트냐? 25%. 자, 드래그의 길이는 판 두께의 5분의 1 아니면 20%. 자,
팁 끝과 강판의 거리는 1.5에서 2mm 정도 되게끔 절단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44번입니다. 44번. 자, 용접 이음부의 예열하는 목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예열의 목적, 틀린 것은, 자, 1번, 수소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저온균열을 방지한다. 그렇죠? 저온균열의 원인이 뭐예요? 수소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2번, 모재의 열 영양부와 용착금속의 연화를 방지하고 경화를 증가시킨다. 아닙니다. 경화를 증가시키는 것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3번,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경화 조직의 석출을 방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온도 분포가 완만하게 돼 열 응력의 감소로 변형과 잔류 응력의 발생을 적게 해준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예열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경화를 증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45번입니다. 혼합가스 연소에서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자,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다. 자, 산소 플러스 아세틸렌 불꽃이에요. 우리가 가스 용접을 할 때, O2 플러스 아세틸렌 가스, 이 혼합가스를 이용해서 사실은 가스 용접을 해요. 절단할 때는 O2 플러스 C 3개, H 8개, LPG죠. 얘를 가지고 절단을 해요. 절단할 때 이게 적합하고, 용접할 때는 아세틸렌 가스를 혼합한 혼합가스를 연소시킬 때 용접이 잘 돼요. 왜? 요렇거든요. 아세틸렌으로 혼합되면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용접을 할 때는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세틸렌이에요. 근데 발열량이 높은 것을 물어볼 때 발열량이 높은 걸 물어볼 때는요. 보세요. CH4, C2, H6개, C3개, H8개, C4개, H10개가 있다면 발열량이 높은 건 뭘까요? 이거 맞추면은 선물 주는 걸로 할까요? 자, 발열량에 관련해서는 탄소의 수가 크면 발열량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중에서 발열량이 가장 높은 게 뭐야? 아, C4개니까 부탄이야. 근데 시험 볼 때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열량을 물어볼 때는, 딴 때는 이렇게 막 써서 물어보는데, 원소 기호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꼭 한글말로 써서 얘기를 해요. 뭐, 메탄, 에탄, 뭐, 프로판, 뭐, 부탄. 발열량이 높은 거 뭐예요? 부탄이 C가 4개거든요. 발열량이 높은 거를 물어볼 땐 탄소의 함유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불꽃의 온도가 높을 때는 아세틸렌 불꽃을 이용하는 게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산소 용기에 각인된 부분, 산소 용기 윗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표시 중 최고 충전 압력을 표시하는 걸 뭐라 그러냐? 최고 충전 압력이요. 뭐죠? FP라고 표현합니다. FP. 자, 보세요. 산소 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표시 요거. 자, W는 용기의 중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기의 중량. 자, V는 내용적. 자, TP는 내압 시험 압력. 얘도 시험 많이 나오고요. FP는 최고 충전 압력. 자, V는 내용적. 자, W는 용기의 중량을 나타낸다. 암기.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쓰세요. 써서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자, 47번입니다. 47번. 자, 가스 중에서 최소의 밀도로, 가스, 무슨 가스냐? 그런 게 최소의 밀도, 가장 가볍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열 전도도가 가장 큰 가스는 수소입니다. 아, 수소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쵸? 수소, H2. 자,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의 무게는 0.089g이다. 기공의 원인이 된다. 납땜, 수중절단에 이용된다. 저온균열의 원인이 된다. 비드 및 균열의 원인이다. 고온, 고압의 취성의 원인이다. 물고기 눈처럼 빛나는 은점의 원인이다. 무색, 무치, 불꽃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머리카락 모양처럼 생긴 헤어클렉의 원인이다. 제조법은 물의 전기분해법, 코크스의 가스화법이 있다. 수소가스는 밀도가 가장 작고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열 정도성이 크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폭명기를 생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번입니다. 48번. 자, 아세틸렌 가스의 관으로 사용할 때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은, 자, C2H2 아세틸렌이에요. 이 가스에 사용할 수 없는 관이 뭐냐? 자, 얘하고 만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g, 은입니다. 은. Cu, 구리고요. Hg, 뭐예요? 수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만나면 폭발성 염을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순구리관. 요거, 여기서 답은 순구리관이에요. 자, 요거 중요하죠. 얘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아세틸렌하고 관련된 거는 아세틸렌에 대한 특징, 뭐 단점, 장점 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406에서 408도씨에서 자연 발화한다. 온도 406에서 408도, 마찰, 진동, 충격에 의해서 폭발한다. 자, 은, 순, 동. 자, 은 뭐예요? Ag. 순, Hg. 동, 구리. 접촉하면 120도씨 정도 되면 폭발한다. 그리고 요거 아세틸렌이 15%일 때 산소가 85%일 때 가장 위험하다. 혼합 비율의 가장 위험한 정도 아세틸렌이 15%일 때예요. 아세틸렌이 85% 아닙니다. 아세틸렌 15%일 때예요. 자, 아세틸렌의 양을 구하는 식 905 A-B. 자, 용해 아세틸렌 1kg이 기화가 되면 발생하는 게 뭐예요? 발생하는 아세틸렌의 양 905리터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카바이트가 1kg에서 348리터의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고 비중은 1.176g. 자, 충전은요, 15도씨 15기압에서 충전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6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중요하죠. 자, 4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결정 격자의 금속의 종류는, 금속 원소는, 자, 여기에 보면, 가운데까지 해서 이렇게. 얘는요, 조밀 6반 격자입니다. 조밀 6반 격자. 조밀 6반 격자에 해당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자, 티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니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채심 입반 격자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면심 입반 격자는요, 면심 입반 격자는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면심. 얘는 채심. 얘는 조밀. 아, 복잡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까지 해서 조밀조밀하게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밀 육방격자인데 마그네슘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티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지르코니아, 아연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자, 최신 밑방격자 BCC라고 표현하고요. 특징이 뭐냐면 강도가 크다. 자, 면시 밑방격자 FCC로 표현합니다. FCC, 전연성이 풍부하다, 가공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은, 알루미늄, 금, 구리, 니켈, 납, 백금, 칼슘, 알파, 철. 나중에 나오겠지만 912도에서 1400도 사이에 이 부분이 면시 밑방격자예요. 여기가 감마철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알파철, 델타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시 밑방격자 FCC, 최시 밑방격자 BCC인데 BCC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5개가 들어가는 거는 면시 밑방격자, 7개가 들어가는 것은 조밀 육방격자라고 그림하고 연결해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50번. 50번. 자, 티그 용접에서 가스 이온이 모재에 충돌하여 모재 표면에 산화물을 제거하는 현상. 자, 볼게요. 티그 용접에 사용하는 가스가 뭐지요? 아르곤 가스가 산화피막의 표면을 때리면서 뺏겨내는 작용을 해요. 그걸 청정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정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정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곤 가스가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표면을 깎아내는 작용, 청정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역극성을 이용하고요. ACHF라는 전원을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르곤 가스를 이용해야 되고 얘를 청정작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1번입니다.